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해외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불법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최정우 회장 등 이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8월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일정 중 이사회는 하루 열렸고 대부분은 현지 시찰과 관광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일정에 든 비용은 식비와 현지 전세기 이용, 골프비 등을 합쳐 모두 6억 8천만 원가량. 참석자들은 고급 호텔에서 묵고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마시며 식비로만 1억 원가량을 지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초호화 이사회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체 비용의 절반가량을 자회사인 포스코와 포스칸이 나눠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밴쿠버에 가서 이사회를 하고 골프 치고 100만 원짜리 술을 마시고 항응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고 후보 추천위원회 사회살이 다 포함이 될 것이고 또 거기 간 사내이사들은 다 회장 후보인데 이거는 불공정한 게임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 이사 12명과 직원 4명 등 총 1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현직 교수 출신 사회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캐나다 이사회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며 그룹 차원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정우 회장 소환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킥보드와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특히 음주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킥보드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사거리. 지난 11일 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가 우회전하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30대 여성 A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알고 보니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입니다. 여성은 술을 마신 채 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탔다 사고를 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지난달 3일 인천 청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 승용차와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신촌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승용차와 충돌해 킥보드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중상, 함께 탄 30대 남성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2018년 225건이던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해마다 늘어 2022년 2386건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이 됐습니다.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6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벼운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지만 음주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라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들 탓에 킥란이라는 오명까지 생긴 전동 킥보드.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만큼 경각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흥가 일대에서나 볼 수 있던 낯뜨거운 불법 유해 전단지들이 아이들 등하굣길에서도 흔하게 보입니다. 지자체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선 관련 법도 발의됐습니다. 김유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5분 거리에 있는 골목입니다. 불법 유흥업소를 뜻하는 문구가 적힌 광고 전단지가 수십 장씩 널려 있습니다. 여기서 1분만 걸어도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바닥 곳곳에 이런 유해 전단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차량과 사람 발에 하도 밟혀 바닥에 눌어붙어버린 전단지도 적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저녁에 이런 전단지를 수백 장씩 뿌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자주 목격합니다. 직접 청소를 하다 보면 비닐봉투에 전단지가 한가득 담길 정도로 많습니다. 차라리 식당에 들어가면 손님들한테 준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매일 뿌려 이거를. 주민들은 아이들이 볼까 걱정이 앞섭니다. 불법적인 거라든가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되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육적으로는 분명히 나빠요.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좀 해서 교육적으로 환경을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자체들도 수거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노래방 등의 일반 유흥업소 전단지는 적발 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 성매매 의심업소 불법 전단지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지만 성매매 관련 정보가 전단지에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한계로 국회에서는 전단지를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배포한 사람부터 붙잡아 처벌할 수 있도록 5개 광고물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위험물질 창고 공장 화재 후 폭풍이 상당합니다. 인근 하천이 이렇게 시퍼렇게 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방제 작업이 끝나봐야겠지만 추가 환경 파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제 차량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파랗게 물든 하천물을 끌어올립니다. 인근에서 발생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 진압 당시 유해물질과 뒤섞인 소방용수가 유입되면서 오염된 겁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2차 환경 피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흘간 1천여 톤이 넘는 물을 퍼냈는데 방제 작업은 2주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하천 수문을 신속히 막아 인근 농경지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를 빼내더라도 토양 오염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유해물질이 흙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하천 밑바닥에 침전된 물질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 물질이 토양에 유입이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분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요소가 있고 환경오염에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공장에 대한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관리와 화재 대응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도 화학물질 사고 대응 매뉴얼이 아마 구축이 되어 있고요.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대로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하천 유입이 되지 않았어야 해당 하천을 끼고 있는 평택시와 화성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수질 오염사고 위기경보를 3번째로 높은 경계로 발령하고 방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